자, 오늘 주제는 이거입니다. 중고 전동 킥보드와 새 전동 킥보드 과연 어떤 걸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인지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. 바로 보시죠. 새 전동 킥보드의 장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구입 후 초기 불량, 그리고 문제가 될 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. 그러니까 보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자마자 이 전동 킥보드가 고장났다 이러면은 이 회사에 책임을 물면 되죠. 모터나 차대, 프레임은 6개월까지 보장을 해주고, 그 다음에 500km 이상 넘어가면은 6개월이 안 됐어도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배터리나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300km 이내, 그리고 얘는 아마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500km, 300km 이내 이런 것들은 뭔가 이 보증을 해준다기보다는 이 초기 불량에 대한 것들을 보증을 해주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증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나 6개월 동안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500km는 그냥 한 달 안에 탈 수 있어요. 웬만하면 초기 불량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기간이 존재하죠. 초기 불량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신속히 될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모품의 소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. 이거는 새 제품을 샀으니까 당연히 100%겠죠.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70%를 차지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수명이 100%라는 거죠. 보통 소모품으로 분류가 돼서 평균 한 3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걸 권장한다고 이제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해진 건 없어요. 근데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수명이 보통 한 3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튜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동 킥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중고를 사게 되면은, 그렇죠, 다른 사람의 취향대로 이 전동 킥보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달기 싫은데 이게 달려있네, 튜닝을 해버렸네,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전동 킥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새 전동 킥보드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중고가 대비 가격이 30% 정도가 비쌉니다. 이건 당연하죠. 새 전동 킥보드를 사는데 중고가보다 저렴하면 안 되죠. 평균적으로 중고가 대비 한 30% 정도 비싼 것 같아요. 튜닝을 진행 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윙카 한 개만 해도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되죠. 윙카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튜닝이기 때문에 새 전동 킥보드를 사면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고로 판매 시 이 감가를 많이 받는다는 건데요. 새 전동 킥보드를 사고 1000km를 탔든 2000km를 탔든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많게는 50%에서 적게는 한 30% 정도 감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중고 전동 킥보드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초기 구입 비용이 새 제품에 비해서 30%가 저렴합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 중고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시죠. 두 번째로는 연식이나 주행거리, 그리고 상태를 잘 확인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.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. 중고를 이용하는 이유가 내가 잘 알고 잘 사면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중고차도 그렇잖아요. 내가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상태 좋은 중고차 이렇게 구입을 해오면은 굉장히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. 자, 다음으로 초기 비용이 비싼 튜닝에 대한 금액 지불이 없다. 누군가가 이 전동 킥보드를 사서 튜닝을 해뒀다 그러면은 그 튜닝을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지불이 없다. 좀 경제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. 보통 중고 제품은 튜닝 가격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입장이라면 아주 경제적이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 제품에다가 튜닝을 50만 원 했다. 원래 중고가 130만 원에 튜닝 가격 얹어가지고 180만 원에 판다. 그럴 수가 거의 없다는 거죠.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이 튜닝한 가격은 웬만하면 안 받고 순정가에서 조금 더 올려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중고로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중고 전동 킥보드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중고 구입 후 불량이나 문제 시 판매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. 대신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이 구매자한테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문제 없어요 하고 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구매자를 속여서 판매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거야? 충전할 때 충전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중고 거래하러 가가지고
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사람이 우기고 난 고장 안 났었는데 네가 사가고 그 다음에 고장 난 거야 막 이렇게 우기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. 중고로 구입 후 불량, 문제가 있을 때 이 판매자와 굉장히 막 머리가 복잡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큰 단점으로 제가 꽂았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보증 기간이 없어요. 구입 후 일주일을 타다가 고장이 나도 구매자 사비로 고쳐야 됩니다. 뭐 일주일 타고 나중에 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이거 제가 그 사기 전에는 고장이 안 났었는데 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거 왜 고장 나는 거예요? 이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도 판매자가 네가 타다가 고장 난 건지 내가 처음에 너한테 팔 때 고장이 나 있었는지 그거를 증명하라. 나는 고장 없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구매자 사비로 이렇게 고치게 돼요. 뭐 정말 마음씨 좋은 판매자를 만났다 하면은 뭐 수리비를 반반 낸다거나 뭐 그러한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시기에 웬만한 거는 그런 것까지 보증을 해주지 않죠. 소모품의 소모 정도를 100%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뭐 1년 탔다고 하고 2년 전에 샀는지 그거를 뭐 차대 번호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. 뭐 미니모터스 제품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가 있고 출고일이 딱 그 데이터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뭐 저가형 전동 킥보드나 공용 바디를 쓰는 제품들은 언제 출고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 정도를 파악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. 1개월 탄 전동 킥보드랑 1년 탄 전동 킥보드랑 이 달릴 때 파손되는 그 내구성은 당연히 다르겠죠. 자, 다음으로 튜닝이 된 전동 킥보드는 이 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. 도받도 달려있고 뭐 발판 튜닝도 돼 있고 윙카도 튜닝돼 있고 막 거의 완전 풀 튜닝이 된 걸 샀어. 근데 타다가 갑자기 막 고장이 났어요. 고장이 나가지고 센터에 찾아갔죠. 보통은 이제 컨트롤러 한 개를 간다 하면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보밭이 발판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발판 선 또 찾아가지고 뭐 또 이거를 또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작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순정 제품은 그냥 발판 열고 컨트롤러 똑똑똑 빼가지고 똑 교체하면은 한 20분이면 끝날 거를 이 튜닝된 전동 킥보드는 뭐 1시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미니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 공임이 표준화돼가지고 내가 뭐 이걸 고치면서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그 금액밖에 못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튜닝한 거는 좀 수리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. 솔직히 나 같아도 거부할 것 같아. 당연히 똑같은 금액을 받으면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기체를 수리를 하려고 하겠죠. 자, 다음으로는 주행거리의 조작이 가능합니다. 이 스로틀 한 개 교체해버리면 끝납니다. 이거 제가 한 5,000km 타고 이 스로틀 한번 교체 받았다 하면은 다시 0km가 되는 거예요. 0km.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웬만하면 오래 탔다는 거죠. 그런 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. 전동 킥보드 70% 비용을 차지하는 게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내가 중고로 구매해서 이게 고장나 버린다 하면은 이 새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아주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동 킥보드를 새 거로 살 때는 170만 원이에요. 근데 이제 중고로 샀을 때가 130만 원. 여기서 그치면 끝이에요. 여기서 딱 되면은 잘 샀어. 왜냐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잖아요. 근데 이 배터리가 갑자기 고장 나버렸다. 배터리 수리 비용이 70만 원이 나온대요.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? 70만 원 주고 고쳐야죠. 이거 타야 되는데 1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배터리 고장 났다고 버릴 거예요? 또 그건 아니잖아요. 또 배터리를 고치게 됩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. 이거 중고를 200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이 새 거를 샀었으면은 170만 원에 살 거를 배터리 고장날지 몰랐겠죠. 근데 130에 사서 배터리 수리해가지고 총 지출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고 전동 킥보드가 낫냐, 새 전동 킥보드 사는 게 낫냐? 자, 보시면은 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이다. 근데 강가를 때려 맞아서 126만 원이 된다. 보통은 이제 한 30% 이렇게 때려 맞으니까. 보증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모터나 차대 6개월까지, 배터리 컨트롤러 3개월까지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험 부담은 당연히 없죠.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튜닝 비용,
튜닝 비용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비쌉니다. 중고 전동 킥보드가 뭐 똑같은 새 제품이 180만 원이면은 이렇게 30% 감가를 때려 맞고 126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구입을 해서 또 다시 되팔 때, 중고로 되팔 때 감가 비율이 한 20%는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거는 이 전동 킥보드가 얼마나 오래됐냐, 그게 이제 큰 요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 사고 한 3개월 타다가 또 팔았다 하면은 한 20% 정도 빼고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죠. 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요. 배터리 고장났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은 내 사비를 주고 고쳐야 됩니다. 이 보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그리고 위험 부담 상당히 높죠. 배터리 한 개 고장나면은 그냥 X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튜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윙카 한 개만 해도 20만 원에 라이트 15만 원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은 이 튜닝 비용이 정말 비싸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튜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장점이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중고 전동 킥보드가 유리하고 감가 같은 면에서도 이 중고 전동 킥보드가 좋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, 고장이 났을 때 이 새 제품보다 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한번 고장 나면은 이제 나 X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, 위험 부담은 새 제품이 없습니다. 이건 당연한 거고, 그래서 나는 위험 부담을 너무 짊어지고 가기 싫다 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새 전동 킥보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중고 전동 킥보드와 새 전동 킥보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고 전동 킥보드보다는 새 전동 킥보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가장 큰 걸로 정리를 해보자면 보증과 위험 부담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.